조리실에서 듣는 라디오 들어 꼭 들어. 나풀나풀 춤을 추듯 날아가는 나비가 여유로운 분위기를 살리는 봄날입니다. 나비 뒤를 쫓아가다 무서워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행복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채워가고 있는데요. 순수한 마음으로 나비에게 다가가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원장님, 선생님, 그리고 조리사님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여기는 고양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들어 꼭 들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라디오 들어 꼭 들어 DJ 민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본 프로그램은 사연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생안전 퀴즈, 그리고 원장님 또는 조리사님에게 못다한 말을 속 시원하게 전달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연을 들어보기에 앞서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위생영양 전문가 다하라 영양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급식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해결해드리는 다하라 영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테지만 혹시라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고양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저희 센터는 영양사 고용의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과 위생, 안전과 관련된 전문적인 관리 및 교육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영양사가 되어 급식에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린이 급식소에 직접 방문해서 조리실도 둘러보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연 4에서 6회 급식소에 직접 방문해서 조리실 위생, 영양 순회 및 대상별 교육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연령별 맞춤형 식단, 표준 레시피 및 가정통신문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센터가 어린이 급식소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사실 처음에는 아이고 점검 하나 더 늘었네 하고 경계하시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점검자가 아니라 도움을 드리는 영양사로 받아들여 주셔서 이젠 운영에 대한 고충도 이야기해 주시고 평가제 및 지도 점검 전엔 먼저 편하게 도움도 요청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센터에서 교육, 식단뿐만 아니라 어린이 급식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청취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듣고 또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 사연 쏙, 정보 쏙 알려드리는 쏙쏙 다하라입니다.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고 저 다하라 영양사가 알고 있는 정보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쏙쏙 다하라에서 소개해드리는 사연은 기관에서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연 접수는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규 교사입니다. 저희 냠냠 선생님께서 요리를 정말 잘하셔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은 하루 중에 점심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는 날에는 냠냠 선생님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먹고 또 먹고 처음부터 배식량을 늘려도 추가 배식이 계속됩니다. 매번 추가 배식량을 넉넉하게 준비해 주셔서 모두가 배부르게 식사를 마무리하지만 지난주 딱 한 친구가 선생님, 저 이거 더 먹고 싶어요. 더 주세요. 라는 말에
얌얌 선생님께 요청을 했지만 남은 음식이 없는데 어쩌지? 라는 말에 추가 배식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방 냉장고 속 스테인리스 통에 음식이 예쁘게 담겨있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얌얌 선생님께 선생님, 여기 음식이 남아있는데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건 보존식이라 안 돼요. 라는 얌얌 선생님, 보존식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보존식? 저도 뉴스를 통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영양사님, 보존식이 정확하게 뭘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존식은 만약에 위생사고, 바로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의 정확한 원인 식품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 용도로 따로 보관해두는 음식을 말합니다. 식중독 사고를 대비해 보관하는 음식이군요. 그렇다면 영양사님, 모든 원에서 실시해야 하는 건가요? 보존식 대상은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뿐만 아니라 21년 10월부터 21인 이상 5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서도 보존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현재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존식은 점심만 보관하면 되는 건가요? 보존식은 점심뿐만 아니라 급식으로 제공된 모든 급식과 간식을 보관하셔야 해요. 반찬이 부족해서 대체로 나간 음식이나 알레르기 때문에 대체된 음식도 꼭 보존식을 해야 합니다. 단, 학부모가 보내온 간식이나 개인적으로 가져온 음식은 보존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급간식이 보존식 대상이군요. 그럼 보존식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혹시 아이들 식판에 보관해도 되나요? 가끔 아이들 식판을 활용해서 보존식을 보관하시는 기관도 있는데요. 보존식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각각의 뚜껑이 있는 전용 용기 또는 일회용 멸균팩을 사용해야 합니다. 용기가 부족하다고 플라스틱 통이나 비닐백을 사용하면 오히려 오염될 수 있어요. 1인용으로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는 포장된 원상태 그대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연에서처럼 음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존식을 소량만 보관해도 될까요? 보존식은 각 음식별 1인 분량 150g 이상을 담아주셔야 하는데요. 가끔 음식이 부족하고 아까워서 조금씩 담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식중독 관련된 미생물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검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올바른 보존식 보관을 위해 150g 이상 꼭 보관하여 주시고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144시간, 6일 이상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식 기록표에는 보존식 채취일, 폐기일, 식단명, 채취자 성명을 꼭 빠짐없이 작성하셔서 용기에 부착하여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보존식, 올바른 보존식 보관 방법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보존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그렇다면 영양사님, 조리실 관리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이건 꼭 알려주고 싶다. 그런 관리 노하우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21년 우수급식소 투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셨던 고양 시립 지축 어린이집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준 레시피 냉장고 부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센터에서 식단표를 제공해 줄 때 표준 레시피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 표준 레시피를 출력해서 조리를 하는 조리사님들이 보기 편하게 투명 파일을 이용하여 냉장고 앞에 부착해 주시면 조리 중에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두 번째, 유통기한 관리입니다. 주방세제나 소독제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용도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바구니에 별도로 관리해 주시면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노하우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리실에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 들려드린 사연과 정보 잘 듣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보들을 맞춰보는 거야. 퀴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퀴즈는 쏙쏙 다 알아 시간에 배운 보존식에 관한 내용으로 OX 2문제, 주관식 2문제, 총 4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듣고 풀어보신 후에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정답 남겨주시면 푸짐한 상품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보존식은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에서만 실행하는 것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를 위해 가정에서 보내주신 음식은 보존식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하면 O, 안 해도 되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주관식 문제입니다. 식중독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식품을 수거해 원인균을 밝혀내기 위함으로 급식소에서 조리, 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 분량, 즉 150g 이상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 적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보존식을 보관할 때에는 보존식 기록표에 총 4가지 항목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4가지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준비한 문제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다음번 라디오를 통해 알려드릴 테니까 퀴즈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라디오 꼭 청취 부탁드립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이번엔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 도착해서 편지 한 통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영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꼭꼭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작년 처음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 우리 아이. 엄마를 찾진 않을까? 친구들과 싸우지는 않을까? 특히 밥은 잘 먹을까 걱정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달라지는 표정을 보며 쓸데없는 걱정이구나 했어요. 원장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걸 아이를 통해 저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조리사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저는 집에서 한 끼만 차려도 힘들던데 매일매일 많은 아이들의 점심을 책임지시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영유아 시기가 평생 식습관을 좌우하는 시기라며 조리사님이 저염으로 하신다는 것도 고양시 급식센터 열린급식 프로그램 참여로 알게 되었어요. 집에서는 잘 안 먹어서 걱정했는데 어린이집 점심 너무 맛있다고 오늘 많이 먹고 왔어 하며 제잘되는 딸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애써주시는 원장님, 선생님, 그리고 조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인 엄마들이 많을 거예요. 늘 믿고 응원할 테니까 힘내시길 바래요. 학부모님 사연을 들으니 아이들을 위해 일해주시는 원장님, 선생님, 그리고 조리사님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시는지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코로나19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급식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맛있고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 늘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정말 감동적인 사연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라디오 속 퀴즈에 대한 정답과 조리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원장님 또는 조리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상단바에 있는 특화 사업 중에 들어 꼭 들어 클릭하시고 라디오 사연 접수에 정답과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하라 영양사님, 다음에도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오늘 드린 정보가 조리실 운영에 있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다음번 교육을 통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